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오늘은 3월의 석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5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동안에 휴면 중이었던 석곡들이 이제 활기차게 자라고 또 꽃도 피우고 신화들도 올라오기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석곡 키우는 지미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달이기한 3월입니다. 5일경에 들어있는 경칩을 지나가지고 20일경에 충분히 오면은 밤낮의 길이가 같아져서 그동안 부족했던 햇빛을 보충해주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올라오는 신화는 내년에 또 꽃을 피우기에 봄 농사의 시작이자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기간이기도 하며 신화가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 올 한 해에 석곡 키우는 의미를 상실해버리므로 이 기간에는 신화 올림과 그리고 지난해에 계시는 꽃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는 달이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추위는 시민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번 달 3월의 석곡 키우기 중에서 분갈이 시기와 식재는 어느 때 하고 어떤 식재를 사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 얘기해 보면요. 석곡을 기르면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거르지 않고 해주는 것이 분갈이입니다. 물론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석부작이나 목부작 등에 붙여서 키우는 경우는 분갈이 수고는 덜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묵은 대공을 잘라주고 낙엽들을 걷어내주고 정리해주고 그렇게 좋은 계절이 바로 3월입니다. 물론 석곡의 분갈이는 필요할 때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어느 때는 가능은 하지만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는 분갈이는 차마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언제든지 분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갈이하기 좋은 시기는 그럼 언제인가? 물론 봄과 가을 분갈이를 들 수 있습니다. 봄 분갈이 같은 경우 조금 세분해서 나눠보면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에 끝내는 꽃 피기 전에 하는 분갈이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 감상이 다 끝난 후에 신화가 올라오는 시기에 하는 꽃 구경 후에 분갈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 피기 전에 하는 분갈이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때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 신화가 아직 눈만 생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분갈이를 하면서 부주의로 신화에 상처를 주는 경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은 늘 단점이 있듯이 꽃봉오리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 꽃이 피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이때는 좀 아깝죠. 1년 내내 내가 노력했는데 좀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적인 면에서 따져본다고 그러면은 꽃을 이제 피기 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깨끗한 불에서 감상을 해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요. 그래서 기분이 산뜻하지만은 이런 점이 좋은 점입니다만은 두 번째로 꽃 구경을 하고 나서 분갈이 하는 경우에는 꽃대가 말라버린 경우는 없죠. 왜 그러냐면 꽃 피기 전에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드뭅니다. 이 경우에는 신화에 상처를 줘가지고 신화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힌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분갈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꽃 감상할 때도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수태 같은 경우 이제 통기성과 보습성이 나빠지잖아요. 딱딱해지고 위에 이끼도 끼고 그래가지고 감상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분갈이로 이제 통기성과 보습성을 확보하여가지고 새봄을 맞아서 이제 움직이는 신화에서 이제 돋아나는 뿌리에게 활력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혹 만약에 봄에 하지 못하면 가을에는 꼭 시행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태에서 재배하시는 경우 분갈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마사나 난석은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수태에 키우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사나 난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마사나 난석을 사용할 때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채로 이제 살살살 걸러내가지고 그 가루를 다 걸러내야지. 안 그러면 그 가루들이 엉켜가지고요. 시멘트처럼 엉켜가지고 콘크리트가 된다고 그러죠.
콘크리트화 돼가지고 딱딱해지니까 그렇게 될 경우 불에 구멍을 막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뿌리 썩으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만약에 채로 칠 때 그냥 하수도 구멍으로 흘려 보내게 되면 이게 공사가 큰 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도 구멍에서 이제 콘크리트가 되게 되면은 아주 공사가 큰 공사가 되니까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고 키우기 같은 경우는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수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사나 난사, 코코넛 바크 등등 거의 모든 소재가 이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주거나 분촉이 되거나 이제 촉수가 작은 이런 주들은 아무래도 수태를 사용하는 게 제 경험상 잘 자라더라고요. 신화도 잘 붙고. 근데 대주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수태에다 만약 키우게 되면 분갈이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요. 저도 대주 같은 경우는 난삭이나 마사 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코코넛 바크 같은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해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3월에서 꽃 키우기 중에서 비료와 한력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같은 경우는 석고기 성장을 시작하고 꽃도 피우고 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영양제,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라고 그러죠. 여기서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비료와 한력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석고는 비교적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분갈이 전후에 한력제와 비료의 사용은 튼실한 신화와 굵고 단단한 대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때도 안 사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때 이제 비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경우 비료를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알비료를 주죠. 이렇게 시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돈 위에 올려놓은 알비료, 이제 오스코모트라든가 마캄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갈이 후에 화분에 올려둬서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게 되지만은 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이제 그러니까 물에 타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봄 분갈이 때는 한력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이아토닉이라든가 메네델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에 침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담그는데 담그거나 뿌리거나 해서 필요한 영양분이나 이제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특히 한력제에 침지하는, 그러니까 담그는 요령은 풍랑과 비슷하게 한 30분 정도 담근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말린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담궈내고 이렇게 2, 3회 정도 연속을 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하거나 또는 건너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고기를 위해 물과 습도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난기르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관리죠. 성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비료도 주고 통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물 관리, 습도 관리 이 부분은 연중 어느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월까지 우리가 주었던 겨울철 물 관리처럼 오랫동안 말리고 습도 유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달부터는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성장기에 물 주기에 점차 맞춰가야 하는 시기인데요. 물 주는 기간은 조금씩 줄여, 그러니까 기간 자체를 조금 작게 15일에 줬으면 10일, 7일, 뭐 심지어 이제 3일까지 이렇게 점점 줄여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물은 좀 자주 줍니다. 물은 자주 주되 3월 초에는 이제 물 주는 양을 좀 줄여서 빨리 마를 수 있게 하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물 주는 양을 좀 늘려가지고 화분 속의 습도 유지에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신화가 자라가지고 뿌리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 뿌리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은요 물이 빨리빨리 마릅니다. 그럴 때는 물 주는 양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화 성장이나 꽃 같은 경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참 여기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꽃에 물이 가지 않아야 꽃이 오래 간다.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서
꽃 피울 때 물 주기를 조금 줄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편견으로서 꽃에는 물이 가지 않게 해야 꽃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꽃에는 물이 가지 않게 주면서 수분은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꽃도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꽃에만, 꽃이 있는 화분에 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꽃에만 물이 안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후반부터는 석곡의 봄철 관리에 이제 물 주기로 전환해가지고요. 자주 주고 분속이 바짝 마르기 전에, 겨울에는 바짝 마른 다음에 줬잖아요.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날 때 물 주는 시기로 잡아서 충분한 습도를 공부해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풍란과는 달리, 풍란은 공중 습도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은 석곡 같은 경우는 공중 습도도 중요하지만 화분 속의 습도를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곡은 분내 습도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분갈이 한 화분하고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은 화분이 이제 혼자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딱 날 잡아서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면은 이게 물 주는 시기에 겹쳐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분갈이를 하면은 물을 줄 경우 물을 빨리 흡수해요. 그리고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마르기도 빨리 마르고 흡수도 빨리 하기 때문에 물 주는 양을 각자 조심해서 분갈이 한 화분과 안 하나 물, 이것은 이제 상황에 맞게서 좀 더 환경에 맞게 좀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에 3월에서 꽃기를 위해서 그러면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도 관리 같은 경우 이번 달에는 이제 4월, 5월 되면 온도 관리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은 3월 같은 경우는 최저 기온도 신경 써야 되고 최고 기온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굉장히 포근하죠. 거기다가 이제 어쩔 때는 덥습니다. 근데 밤이 되게 되면은 영하에 가까운 기온은 떨어져요. 초반에는 영하로 늘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반에 갈수록은 이제 영상의 기온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런데 전반기 같은 경우, 3월 전반기 같은 경우는 겨울 관리처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철 내가 관리를 할 때 영상 8도 정도를 최저 기온으로 뒀다. 아니면 영상 10도 정도를 최저 기온으로 뒀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8도에 뒀던 분들은 8도 정도를 늘 맞춰줘야 되고요. 10도에 뒀던 분들은 10도에 늘 맞춰줘야 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낮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해가 좀 높이 떠지잖아요. 20일에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베란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후끈후끈합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밀폐된 실내에서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기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주의해 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막 올라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30도 이상 안 올라가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가서 3월의 석곡기를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풍입니다. 통풍 부분은 3월 중재 후반이 되면 더워진 그 낮 기온 때문에 밀폐된 실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실내의 기온을 끌어들이고 온도도 유지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통풍과 통기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완전하게 문 열어놓고 저녁을 나는 완전한 개방은 아직 좀 이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최저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지 않는 한 안전한 개방보다는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이 되게 되면 이렇게 문 열어서 환기시켜가지고 온도를 좀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의하실 사항은 일기예보를 항상 관심을 두셔가지고요. 갑자기 꽃샘추위 같은 거 오잖아요. 이거에는 늘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사용했던 난방기구 있잖아요. 이거 이제 뭐 3월이 되게 되면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난방기구 필요 없어 그러 치워버리시는데요. 조금 더 두세요. 조금 게으름 푸시고 이때는 아무래도 보조용으로 두셨다가 안 써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두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꽃샘추위 같은 경우를 대비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난나눔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올리는 이 동영상들이 알림이 가니까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